안녕하십니까. 광고 홍보 캠페인론의 주호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14주차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이클래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강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 강의 진행하는 부분은 이번 주와 아마 다음 주까지 마지막 주차인 6월 25일까지가 일단 정규 수업일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뭐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그 석가탄신일 휴관 관계로 인해서 마지막 주차인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보강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업 시간에는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진 않고 일단 한 학기를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긴 했지만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가 마지막 기말고사를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말고사는 뭐 아시는 학생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학교 측으로부터 또 여러분들이 또 공지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저희 사실은 5월 첫째 주만 해도 대면 수업에 생활 반경 넘어가면서 대면 수업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희망이 있었는데 이태원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쿠팡 그다음에 또 뭐 다중시설 이용객들이 그런 집합 장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곳곳에 또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대면 시험을 지향하고요. 비대면 시험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처음에는 제가 대면 필기 시험을 제가 보려고 했었으나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러분들 마지막 그 뭐 시험 여러분들한테 부담일 수도 있을 텐데 얼굴 마지막 한 번씩 보고 학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학교의 방침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가장 또 우선시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대면 그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그 비대면으로 인한 혹여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까봐 제가 최대한 비대면이긴 하지만 대면 수업과 거의 진비 없는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녹화 날이 6월 13일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제가 토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중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 수업 전에 그러니까 18일이 저희 수업일이니까 최소한 17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 클래스에 드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어찌되었던,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날씨도 무더워졌고,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마스크를 또 여름 이 더위에 또 써야 되는 어떤 불편함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잘 극복해서, 저희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파트를 지난주에 이어서 연이어 2주 이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과제 출석 미션 과제 때도 뭐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도 해드렸었습니다만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드디어 명기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등장하지 않았던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매체에 대한 그런 언급이 분명히 명문화가 되었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과제에도 이제 과연 OH 미디어라고 그동안 아날로그 중심으로 매체를 저희가 썼는데 어떻게 표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디지털 OH 미디어. 그래서, DOOH라고,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현업에 가셔서, 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써도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DOOH라고 쓰는 경우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마 그 후반부 영상 두 번째 과제에 내드렸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교통광고 중에서도 지하철에 왜
이렇게 디지털 사이즈 매체가 많이 늘어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제가 여쭙기도 했었죠.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저도 역시 또 한편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아마 그 많은 학생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뭐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거긴 합니다만, 역시 그러니까 우리 가장 많은 또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접촉에 대한 빈도나, 그 다음에 물론 뭐 공간 자체가 좁진 않습니다만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매체들에 대한 어떤 접촉도도 분명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통광고 중에서도 지하철 내에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가 점점 더 많이 수량도 그렇고 유형도 많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저의 경험치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간접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 화시키는 게 역시 또 중요하다 보니까 자, 왜 이것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 방향으로 나갈지를 한번 현업에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적으로 아니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또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그 디지털 사이니지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1번부터 지난주에 4번까지 아마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좀 보이시는 페이지가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강의 때 했던 내용의 페이지입니다만 이 페이지 이후로 또 저희가 10번, 11번까지 또 트렌드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급적이면은 오늘은 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맞춰지게 되면 제가 좀 PPT를 준비했습니다만 이제 야리 광고와 그 다음에 기타 이벤트성 매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뒤에 이제 극장 광고까지 하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라 최대한 제가 25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주차,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차까지 수업에서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렇게 정리해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PPT는 다 일단 제가 준비하는 대로 다 보여드릴 텐데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목의 특성이 물론 광고홍보 캠페인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매체를 다루게 되거나 많은 캠페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5개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OH 미디어 중심의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주얼 중심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5개 광고를 한편으로 보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다른 매체들도 많이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장소의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제가 법률 그 법 조항에서 나와 있었죠. 시각적인 자극을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텍스트보다는 오히려 사진들이 많아서 분량이 많은 거에 비하면 이렇게 좀 뭐 설명이 복잡하거나 내용이 복잡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 이후에 또 그다음 제가 또 강의한 내용들이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뭐 저희가 뭐 기말 나중에 시험 볼 때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있더라면 그때그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자, 연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자, 잠시만요. 지난주에도 클리커가 잘 안 돼서 그랬었는데 좀 문제가 또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광고가, 자, 그 교통광고 내에서의 자, 디지털 사이니지가 특히 지하철에서 굉장히 자,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를 자, 바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 매체의 어떤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제가 실제 진행했던 내용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좀 보여드리는 매체는 저희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작년 9월에 굉장히 저희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탈바꿈을 시킨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즉 아날로그와 그 다음에 영상 매체가 혼합되어 있던 매체 형태에서 전부 100% 자,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 형태로 좀 바꾼, 즉 LED를 통해서 저희가 바꾼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명일방주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올해 제가 코로나19 이후 때문에 상반기는 사실 그렇게 좀 많은 광고주가 참여가 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7월부터 다시 이제 좀 광고주의 참여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 광고주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역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
극빈층에 대한 어떤 접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2호선과 그다음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 강남역에 사실은 지하 플랫폼에서의 연결 통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2호선 플랫폼 바로 2호선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로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신분당선 강남역으로 환승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치적인 어떤 접점도 되게 훌륭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쇄 형태와 그 다음에 인쇄와 영상 형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게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간으로 집행했던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게임 광고주들한테는 조금은 뭐 성지라는 표현까지는 그렇긴 합니다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강남역 이번에 중간고사 대체과제 하실 때 아마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놓쳤다고 하신다면 꼭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서울 올라가실 때 강남역 들리시게 되면 한 번쯤 지하 플랫폼을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게임 광고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운영 중에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지난해에 던전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제 게임 광고가 역시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호선 삼성역 브랜드 시어터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브랜드 시어터. 자, 브랜드 시어터라고 되어 있는, 자, 이것도 뭐 어떤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임의로 부르기 쉽게끔 지어놓은 그런 명사라고 보시면 될 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게임 광고를 중심으로 디지털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어떤 그런 매체에 굉장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버스까지 이제 옮겨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도 교통수단, 그 다음에 지하철 중심이었더라면 이제 교통수단 내에 조금 더 폭넓게 봤을 때 이제 디지털 매체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역시, 자, 아까 제가 이미 이제 버스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교통 광고가, 물론 5개 광고 전체도 그렇긴 합니다만, 교통 광고들이, 대부분, 아날로그 매체 중심으로, 자,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 자, 이제는, 자, 디지털로 이제 바뀌어서, 자,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명 광고 일색이었던 교통수단 내에, 자, 광고가, 자,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자, 동영상 광고 매체로 확대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자, 이용객 편익, 어떤 내용적으로, 사실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나 아니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할 만한 장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볍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자, 엔터테인먼트 광고주의 어떤 그런 참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예, 오락 컨텐츠 등, 자, 이렇게 좀, 그런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진행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니지, 특히 교통 광고 내에 있는 매체들을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경기버스 내에도 저희가 매체가 지난번에 버스에서 뭐 저희 버스 광고할 때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타시게 되면 잘 살펴보세요. 물론 평택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G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아예 LCD 모니터 자체가 두 군데씩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량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미 지하철은 더 소개를 해드렸죠. 자, 이렇게, 자, 이름이 이제 비치로 TV라고 되어 있는, 자,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매체고요. 네, 트레인 TV라고 해서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서울 지하철, 자, 5, 6, 7, 8호선에 일단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인, 자, 미디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좌측에 두 매체가, 자, 지하철 매체, 요건 1, 2, 3, 4호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2호선 중심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우측은 버스 큐라는 것과 G버스 TV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운전석 뒷부분, 자, 형태는 세로 형태와 가로 형태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자, 동일하게 비슷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 시내 버스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버스 큐라고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G버스 TV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 내에, 자, 그런 시내 버스를 중심으로, 자, 운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접촉점, 그러니까 타겟 접촉점이 많은 그런 지난번에 지하철만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자, 버스까지
앱까지도 이렇게 많이 영상화가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아마 이번 학기에는 좀 소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SRT나 KTX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광고할 때 제가 소개는 잠깐 드리긴 했군요. 저희가 뭐 KTX나 SRT인 경우에도 그 안에 저희가 영상 매체가 좀 설치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잠깐 드렸었는데, 물론 비중이 높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날로그 매체 중심에서 디지털 매체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실은 이런 디지털화가 좀 더 고도화가 더 되지 않을까. 즉, 그 얘기는 점점 다른 형태의 어떤 아날로그 매체들이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어떤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도 저희가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50개 역사거든요. 그리고 이게 순환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리지 않고 내가 한 바퀴 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거의 50개 역사를 그 광고 매체가 사실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에 대한 커버리가 더 넓겠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노선이 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선도 버스 번호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짧게는 뭐 30몇 개에서 뭐 60몇 개 이렇게까지도 또 정류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출 범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중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뭐 어떻게 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협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스마트폰에 많은 귀와 또 눈이 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전동차도 마찬가지죠. 역사보다는 차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협소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띌 수 있는 매체나 메시지가 그런 주목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물론 이것들이 조사를 사실은 꼼꼼하게 해보지는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뭐 가끔씩 뭐 서울교통공사나 다른 어떤 외주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매체에 대한 어떤 그런 선호도나 어떤 그런 주목도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낮지 않게 나오는 어떤 매체 형태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친화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뭐 어감이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어떤 그런 뭐 에티켓이나 또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공적인 컨텐츠가 나오는 그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상업 광고 일변도에서 진행되는 매체하고는 달리 좀 더 친화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뭐 런칭을 하면서 저희가 그 활용했던 매체이기도 합니다. 홍보 영상을 통해서 매체이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재미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친화력 있는 어떤 그런 소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업 광고의 일변도로 나오는 어떤 매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뭐 광고에 대한 회피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앰비언트 미디어 개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매체 개념으로 일단 저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매체 자체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위치나 장소도 그렇긴 합니다만, 메시지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저희가 그 야릿 광고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벤트성 매체를 할 때 설명을 드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장소적인 개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이해력도 분명히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째를 넘어서서 6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타 매체 대비했을 때 차별적인 활용 가능한 설치 장소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제목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시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주류 광고에 대한 광고 규제가 일반 뭐 지상파나 이런 어떤 방송 영역에서 되게 사실은 뭐 되게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5개는 덜 받을 것 같은데라는 사실을 과거에는 덜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우리가 뭐 처음처럼 참이슬 이렇게 소주 광고 또 양주 광고까지 심지어는 많이 등장했었거든. 맥주 광고 뭐 당연히 뭐 등장했었고요. 그랬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더워지니까 우리가 맥주 광고가 되게 지상파와 케이블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11시 이후에, 자, 시간대 몇 시 이후에 나올 수 있게 돼 있다든가 이렇게 어떤 시간대 같은 것들이 제한되는 거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피해서, 자, 성인들 중심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자, 그런 시간대를 편성을 해서, 자, 광고가 나온다는 얘기인 건데, 자,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약간 뭐 매체 자체가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게 동일화시킬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시간대를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접점 자체가 10대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지금 설파했던 지하철과 버스 광고들이 이제 점점 제한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류 광고는 현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직접적인 교통 광고나 시설 광고에는 자, 일단은 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주류 광고에 대한 제한책이 있는데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광고를 광고주가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매체를 하고 싶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얘기했죠. 저희는 앰비언트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는 매체가 OH 미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 그게 그걸 3회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뭐, 못하는 어떤, 약간 제한적인 어떤, 광고 운영을, 매체 운영을, 자, 지금 차별적인 장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내용을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방송, 신문, 인터넷, 5개 기타 매체 등의 자, 그러니까 힘의 규정에 그러니까 전면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입법이 됐고요. 사실 서울시가 이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일 먼저 자, 음주 피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자, 서울버스 외부 광고를 중심으로 자, 모든 5개 광고물의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뒷받침해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규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건복지부에 대한 내용은 뭐 일단 저희가 타미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자, 신문 광고에 대한 뭐 CPN으로 제한되어 있고 광고 시간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광고 금지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근데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출연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와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 등장 금지 등 자, 이런 규제 내용이 있고요. 자, 서울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굉장히 주류 광고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 내용을 자, 뭔가 주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4년까지 폐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이효리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처음처럼 광고 모델을 하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처럼 이제 흔들어야 된다는 개념에 대한 어떤 컨셉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광고에. 그래서 5개 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있는 디지털 사인지에 이효리 씨가 등장하는 자, 처음처럼 광고에는 이효리 씨가 막 소주병 흔드는 모습도 되게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편의점 GSTV 자, 여기는 POP성 광고 매체죠. 자, 여기 점두에 자, POP성 매체인 자,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가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명칭은 뭐 GSTV라고 합니다만 또 골프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골프 연습장에 자, 최근에 뭐 이제 우리 성인들 우리 뭐 아마 대학생만 되셔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제 많이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제 다니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보시면 여기 뭐 주류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큐블릭 미디어에서 큐비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그런 매체가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이 매체가 되게 굉장히 잘 될 것 같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남아있는 그런 카페 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진동벨을 쓰고 있거나 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스타벅스는 아직까지도 번호를 부르거나 또 아니면 닉네임을 부르죠. 저도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 닉네임이 가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제 닉네임을 한번 제가 음료를 시켜 먹어봤는데 되게 낯설기도 했었는데 되게 또 친근감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 매체적인 관점에서는 자, 이게 그런 것들을 제가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면 좀 더 효율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번쯤은 자, 쳐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운드가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까지도 들릴 수 있었다는 어떤 장점이 있었던 매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자, 이때도 자, 사실 카페에서 술을 팔지 않다 보니까 주류 같은 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됐던 그런 매체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아파트 LCD입니다. 자,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자, 이건 뭐 여담일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가장 파워풀한 어떤 그런 이익단체라고 하긴 그렇고요. 또 어떤 그런 그 커뮤니티가 이제 우리 부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아파트 내에 어떤 매체를 개발하거나 구축하거나 운영 또 관리 내지는 뭐 이렇게 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관리사무소 찾아가시기도 하고 뭐 어떤 운영위원회도 찾아가시지만 역시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부녀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어머님들의 힘은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여기도 자, 맥주 광고가 일부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 단점은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뭐 그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분들하고 사실은 우리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자, 그렇게 타고 있는 그런 시간대에 맥주 광고 나와서 자, 만약에 우리 이제 입주민들이 좀 약간 거부감이 들시거나 뭔가 이거 좀 지양해 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뭐 광고를 자,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굉장히 교통광고 중심으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그런 5개 광고 매체 중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방송까지 포함해서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촘촘하게 우리 앰비언트 미디어 개념으로 그쵸 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하루에 일과에서 한 번쯤은 한번 가시거나 또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접촉해 볼 수 있는 매체들이잖아요. 자,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자 광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자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피해 가지고 자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7번째입니다. 자, 7번째는, 자, 인쇄매체와 접목한, 자, 지하철 동영상 복합 매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잠깐 구두로, 제가 그 명일방주와, 그 다음에 던전 파이터 게임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랬었습니다만, 특히 명일방주가 들어갔던 광고물이, 자,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자, 고정형 매체인 인쇄매체와,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매체 형태인, 자, 디지털 사이니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자, 접목이 돼 있었던 그런 매체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지금도 물론 그런 매체들이 일단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매체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제가 사진을 보고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멀티형 기둥 광고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다못해 스크린도어는 이제 아날로그 매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매체 유형인데 여기에도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가 일단 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유는 여기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자, 설명을 좀 같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 잘 나왔습니다만, 자, 이거는 인쇄 형태인 매체고요. 요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자, 상단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쇄 광고 형태 매체고, 요 기둥 광고가 인쇄와 영상이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쪽은 영상이고, 이제 인쇄 쪽인데, 요게 아까 보셨던, 자, 강남역, 2호선 강남역과, 그 다음에 신분당선 강남 한승구간, 명일방주가 들어갔던 광고의 전모습입니다. 이게 비포 아까 보셨던 페이지가 애프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상이긴 합니다만 아마 분명히 이게 좀 사이즈 좀 작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그런 매체 운영에 대한 패턴들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지금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대세가 된 시대이긴 합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인쇄 광고 형태의 매체들을, 자, 주목률을 많이 높여주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단일 광고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단일 광고에 대한 어떤 주목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상 형태로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게임이라든가 우리 영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못해 뭐 우리가 캐릭터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줄거리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예고편처럼. 자, 근데,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브랜드 네이밍이나 또 아니면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나 또 아니면 캐릭터들을 자 단순하게 그냥 일변도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인쇄 광고 형태로 가능하지만 실제 어떻게 게임이 되고 있는지를 좀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으려면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게임의 어떤 일부분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면에서 자, 광고주에게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이 바로 자, 인쇄 매체, 즉 고정형 매체와 자, 디지털 그러니까 사이니지, 그러니까 영상 매체가 복합적으로 설치된 매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라고 한다면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광고주들은 아직까지도 자, 나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선호하십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자, 2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개 중에 하나를 자, 이용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형태들의 장점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자, 주로 인쇄 형태였다가 이렇게 아예 영상 형태로 바뀌어 있는 매체들이 있었는데 자, 최근에 지금 이 사업권 자체가 일단은 뭐 계약이 끝나서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저렇게 자, 고정형 인쇄형 매체들이 점점 영상
매체화되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돼가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의 종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얼마나 많은 앰비언트적인 미디어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다 설명이 끝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다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업로드 드렸던, 공유 드렸던, 자, PPT나 아마 제가 PDF로 한번 드렸을 것 같긴 한데, 용량 때문에, 그러니까 PDF를 통해서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따로 이것도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매체는 많아질 거라는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또 일단 옥외와 옥내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이제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도어하고 OH 미디어 뭐냐, 이 차이가 뭐냐, 이거 이미 예전에 제가 초기에 설명해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그렇게 그 시간 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내용 설명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실내냐, 실외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강남역, 부산 서미연에도 있고, 전국 주요 지역에 현수막 같은 거, 설명해 드렸던, 아마 이 뒷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 현수막도 역시 등장하고 있고요. 또, 옥내도 이제 지하철뿐만 아니라 지하철 KTX 역사내, 다 이미 다 보셨던 것들이죠. 극장은 제가 이제 뒤에 할 겁니다만, 시내버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도, 아파트도 잠깐 보여드렸죠. 자, 골프장, 클럽하우스, 제가 연습장이긴 했습니다. 골프장도 보여드렸던 거고, 커피 매장도 아까 일부 보여드렸고요. 편의점도 일부 보여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이미 경험한 것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소개받지 못했지만, 자,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어져 있는 매체들이 실내랑 실외를 통틀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편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인데, 자, 이건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5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미디어 파사드 형태. 제가 이미 이제 초기에 지금 이 PPT 앞에 좀 보여드리긴 했죠. 그리고 이게 아마 이벤트성 매체할 때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자, 건물 자체를 하나의 매체로 쓰는 미디어 파사드, 그 다음에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쏘는 형태가 있고, 그래서 빔버타이징 설명해 드렸죠. 자, 애드버타이징과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였던 그런 합성어 있는 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자, 홀로그램도 또 역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해드렸죠.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설명을 제가 그때 해드렸을 때, 자, 홀로그램도 역시, 자,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매체 유형에, 자, 등장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술적인,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론에 대한 부분들. 자, 요거는 제가, 다음에 있는 야리 광고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잠깐 드리긴 할 거예요. 저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새롭게 등장해 있는, 자, 어떤 그런 기술력이, 기술력이 도입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적용되어져 있는, 자, 그런,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을,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매체 사실 샘플을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마 요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설명하면 전반부 영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우리가 노반 동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지하철 할 때 설명하면 다 드렸던 그런 매체이기도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현재는 여러분 스크린도어 때문에 이제 이 안에 안 보이시죠? 안 보이더라도 아마 일부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과거에는 서로가 양방향이 다 보였기 때문에, 그때 설명해 드렸죠. 서로 인사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잘 가라고 헤어진 다음에도. 자, 그렇게, 자, 이렇게 서로가 보일 때 그 중간에, 자, 이렇게 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자, 영상 매체를 만들었고요. 자, 이 형태는 지하철, 1, 2, 3, 4호선에 설치되어 있던 매체 유형들이었고요. 자, 차내 동영상이, 자,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 자, 처음에도 지금의 형태랑 유사하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 있던 매체고요. 단지 이제 이 당시에는 네트워크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칩을 끼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발전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 아파트도 초기에는 전부 다, 자, 중앙 네트워크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자, 일일이 전부 다, 자, 내가 칩을 끼워야 되는 어떤 방식이었다 보니까 운영,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게 다 쉽지 않았다라는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CGV, 저희가 극장 스크린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자, CGV뿐만 아니라 메가박스, 롯데 시네마 할 거 없이, 자, 우리 예고편과 함께, 자, 광고 매체로 활용하는, 자, 디지털 매체가 역시 등장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이동형 전광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평택에 사실은 아파트 분양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매체 유형이거든요. 즉,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런 매체도 역시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가박스. 자, 지금은 이런 형태 아닙니다. 이건 지금 초기의 메가박스 형태고, 제가 극장 스크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이렇게 어찌되었던, 자, 어떤 멀티플렉스든 간에, 자, 극장에는 어김없이 예고편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상업 광고를 틀 수 있는 매체들이, 등장해 있는데, 대부분, 자,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34분인데. 자, 일단 이게 스크린도어 PDP입니다. 자, 이효리 씨가 한참, 자, 우리가 처음처럼을 열심히 흔들었던 모습의 그 광고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 매체입니다. 자, 이렇게 제철 스크린도어 PDP에 역시 많이 등장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자, TGI 프라이데이즈입니다. 이거 보시면 상단 보이시죠? 자, 이렇게 뭔가 리테일러들, 그러니까 소매점이나 음식업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오며 가며 또 아니면 앉아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을, 자, 가지고, 자, 디지털 매체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의 코엑스몰 밀레니엄 광장입니다. 아마 요것도 저희가 이벤트성 매치할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현재, 그러니까 아마 이 위치, 혹시 최근에 그 과제하시면서 나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과거의 올드 버전 모습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 거리 같죠? 거리 같고, 여기도 이정표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그렇죠? 막 마르쉐도 있었고요. 자,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코엑스 아티움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SM 사원, 그렇죠?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역시 매체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라지고, 최근에는 이제 다른 매체 이용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밀레니엄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역시 어김없이, 자, 매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매체의 유형이, 자, 아날로그 매체가 아니라, 자, 디지털 매체였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처음 페이지 보였던 거죠. 자, 아파트 역시 LCD,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LCD 모니터도 역시, 이렇게, 디지털화가 돼서, 자, 매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상에, 그러니까 뭐, 이동 간에, 또 아니면 거주 지역에, 또 아니면 내가 주말이든 뭐 평일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 그렇죠? 자, 이런 장소에 촘촘하게 앰비언트 미디어 개념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매체들이, 자, 5개 광고, 즉, OH 미디어이고요. 그 중에서도 점점, 자, 디지털 사이니지화가 되게 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라는 게, 자, 이 전반부 영상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아마 후반부도 지금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자, 주요 매체 샘플 사진을 보면서, 후반부 영상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전반부 영상 수고하셨습니다.